오늘은 교과서 13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3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원리합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자,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을 보면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자, 우리 여기서 복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리라는 것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이 복리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초에 금액을 넣은 다음에 N년 말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매년 초에 넣어서 N년 말까지 적립하는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1년째 초에 우리가 A1을 입금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년째에도 초에 A1을 입금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3년째 초에도 연초에 A1을 넣다가 이것들이 언제까지? 자, N년 초에도 또 A1을 입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N년 말까지. 자, N년 말에는 금액을 입금을 하지는 않지만 요까지 우리가 이 돈들이 요까지 적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차로 보면 이 N년 1년째 초에 넣었던 돈들이 N년 말이 되면 얼마나 이자가 불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돈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금에다가 A에다 그 다음에 이율 R만큼 곱해져서 우리가 돈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들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자, 1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이 돈이 얘가 찾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N년 말까지 되죠. 그러면 첫 해를 2년째 초가 되면 한 해가 걸러지니까 요만큼 한 번이 되고 또 3년째가 되면 두 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N년까지 가게 되면 원래 N-1까지 우리가 요 공비가 곱해지는데 그런데 N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를 더 추가적으로 입금하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초에 넣었던 돈들은 결국은 내가 N년까지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을 N년 초에 찾았다면 이 돈들이 여기서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되겠지만 N년 말에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에 첫 해째 넣었던 돈들은 요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년째 넣었던 돈은 첫 번째 넣었던 돈보다는 한 해 적게 들어갔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A 1 플러스 R의 N-1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돈들은 또 N년 말이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N-2 제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A라는 돈, N년 초에 넣은 돈은 N년 말에 그렇죠. 1년치 이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들은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야 될 돈들은 요 돈들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얘들을 거꾸로 순서대로 보면 A의 1 플러스 R 작은 거부터 플러스 이렇게 가다가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는 식을 S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에서 봤을 때 그렇죠.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는데 공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 플러스 R이 결국은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비가 1 플러스 r,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곱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죠? 1보다 큰 공비는 공비 마이너스 1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 다음 1 플러스 r이 공비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정리해 주게 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죠.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초에 입금을 해서 말에 찾는다라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들을 보면 초에 넣어서 초에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와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초에 넣어서 초에 찾는 거 또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보면 같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 첫째 넣는 금액을 A라고 하고 이유를 R이라고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제 5번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초에 A1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다음에 세 번째도 초에 A1을 넣게 되고 얘들을 N년 초에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N년 초에 찾게 되면 N년 초에는 이 A1을 넣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얘들을 바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나요, 안 붙나요? 그렇죠. 붙지 않고 얘는 그대로 A1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넣은 A1에 대해서도 초에 찾기 때문에 우리가 횟수로 보면 n-1만큼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다음 얘도 위에 거보다 한 개가 더 줄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되죠. 얘도 하나 더 줄면 A의 1 플러스 R의 n-3제곱 해서 A1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돈들을 찾을 건데,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차로 치면 얘들은 똑같이 N번을 넣게 되는 거죠. 위에 예제 5번 문제도 마찬가지 회차는 똑같이 N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초에 넣었던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 이 문제의 차이겠죠. 자, 말에 넣고 말에 찾는 문제도 얘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A랑 A의 1 플러스 R의 n-3 플러스 A의 1 플러스 R의 n-2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을 해보면 지금 바뀌는 게 첫째 항과 공비는 그대로 똑같이 1 플러스 R이 공비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첫째 항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SN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A,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정리를 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초에 넣었던 돈을 말에 찾는 것과 초에 넣었던 돈을 초에 찾거나 말에 넣었던 돈을 말에 찾는 것은 이렇게 첫째 항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반드시 저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식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연이율이 R, 지금 그게 2%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연이율이 2%는 0.02.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30만 원 넣어서 10년 동안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초에 넣은 돈을 말까지 적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해째에 30만 원을 넣고
째에도 30만 원, 초에 30만 원을 넣게 되죠. 자, 3년째 초에도 똑같이 30만 원을 넣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언제? 10년 초에도 똑같이 30만 원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말에 이 돈을 찾을 거죠. 자, 그럼 이 3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30만 원의 원금에다가 또 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1 플러스 0.0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년째 넣었던 돈은 10년 말에 찾게 되면 이 10년 말에 이 돈은 10년 동안의 기간이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30만 원에 1 플러스 0.02에다가 10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2년째 넣었던 돈은 9년간 은행에 있었죠. 그러면 1 플러스 0.02 9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들을 더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돈의 합을 찾을 거죠. 자, 그러면 얘들도 공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서 공비는 1.02. 그 다음에 첫째는 그렇죠. 30만 원 곱하기 1.02죠. 자, 여기서 만원 단위는 지금 생략한 상태예요. 1.02. 자, 그러면 이 합은 내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1.02 빼기 1에 첫째 항 30만 원에 1.02. 다음에 공비가 1.0이죠. 이거의 10. 기간이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10-1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1.02를 얼마로 두라고 했죠? 1.02의 10제곱을 1.2라고 두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1.2니까 얘들 계산은 0.02에 30만 원 곱하기 1.02 하고 1.2에서 1을 빼게 되면 0.2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 소수 2칸 땡기면 얘들도 2칸 땡겨야 되겠죠? 여기서 땡길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2칸을 땡기고 30 곱하기 102 곱하기 0.2도 여기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306, 즉 30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렇게 써주려면 그럼 여기 만원 단위를 다 써줘야 되겠죠? 식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30만 원을 표기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에 왼쪽의 정사각형에 색칠을 한다. 자, 두 번째 시행에서도 첫 번째 시행에 남은 오른쪽 아래 정사각형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등비수열, 넓이가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는 내용이죠. 자, 그럼 얘는 절반을 쪼갰으니까 1, 1 해서 첫 번째 넓이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또 반을 쪼개고 나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럼 넓이는 4분의 1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세 번째 시행에서는 또 남아있는 것의 절반을 쪼개니까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 되죠. 여기도 4분의 1. 이 부분만큼 넓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또 1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또 반을 쪼개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인 절반인 4분의 1의 절반, 그럼 요만큼이 8분의 1이 되죠. 그럼 한 변이 8분의 1이면 얘들의 넓이는 64분의 1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공비가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 공비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또 곱하기 4분의 1
여기도 곱하기 4분의 1이 된 것. 자, 일정하게 4분의 1이 곱해진 것을 보니까 공비는 4분의 1이고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지는 것이 몇 번째 시행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문제죠. 자, 그럼 지금 합을 구해주면 공비가 1보다 작은 합이기 때문에 S는 1-4분의 1 첫째 항 1이고 1-4분의 1의 n제곱. 이 식이 64분의 85보다 커지는 n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얘들이 4분의 3이니까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1-4분의 1의 n제곱이 256분의 255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이 그럼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5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256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4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4분의 1의 n제곱은 4분의 1의 4제곱. 자, 해서 4분의 1의 n제곱이 4분의 1의 4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이 4분의 1은 1보다 작은 수니까 n이 4보다 크다. 즉, 다섯 번째가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원리합계 초에 정립해서 말을 찾는 것과 초에 정립해서 초에 찾는 것 또는 말에 정립해서 말에 찾는 것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는 원리합계 문제를 반드시 과제로 제출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